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늦은 시각에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 경제책은 한 권, 두 권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본업이 에세이 작가잖아요. 네, 좋은 에세이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좋은 에세이 한 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사람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이쁘죠. 하드커버에 하얀색, 굉장히 이쁩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사실 하얀색 표지를 가진 책들이 서점에 가시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알려진 작가일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점에서 하얀색 커버를 가진 책들은요, 손때가 묻어요. 네, 들었다 놨다 하면 손때가 묻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나중에 판매가 불가해져서 반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출판사들은 그걸 이제 다 폐기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얀색 표지를 쓴다는 거는 내가 파는데 자신이 있다, 이런 작가들만 사실 하얀색 표지를 쓰거든요. 네, 저도 하얀색 표지를 딱 한 번 쓴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안 됐던 책이라서 네,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책은요, 카피라이터 정철 선생님께서 쓴 책이고요. 네, 작년 2월 18일에 초판을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짧고 담백하게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먼저다, 이 문구 들어보신 적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정철 씨가 활동을 하면서 그 카피를 만드셨는데요. 물론 그 카피가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 카피가 유권자들한테 임팩트를 심어주는데 어떤 큰 영향을 끼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정철 씨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카피라이터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피라이터 하면 정철, 이렇게 어떤 고유명사처럼 따라다닐 만큼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돼 버리셨죠. 존경합니다. 이분께서 작년에 사람사전이라는 요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전부 다 국어사전을 한 권씩 무조건 사서 입학을 해야 됐거든요. 물론 저는 위에 누나가 2명 있어서 쓰던 거를 물려받아서 가지고 갔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 동화 출판서였나요? 하드커버에 이렇게 쑥 빼가지고 사전을 읽고 그 다음에 덮어서 다시 넣어가는, 넣어두는 이런, 뭐라 그러죠? 사전이었어요. 밤이 되니까 제가 새벽으로 시간이 넘어가니까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그 사전을 썼는데 제 기억에 그걸 맨날 가방에 넣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뭔가 그 책을 펼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봤다거나 이랬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국어 사전을 매년 그렇게 샀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건 어떤 국어 사전을 만들던 출판사들의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무도 펼쳐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팔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국어사전에 실린 해석들은요, 너무 딱딱해요. 재미도 없고 별다른 감흥도 없잖아요, 사실. 심지어 해석 돌려막기도 굉장히 많고요. 아마 정철 씨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의 시선으로 국어사전을 재편하는 작업을 하신 거죠. 책안을 보시면 실제 사전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대표 단어를 뽑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정철 씨의 주관적인 해석을 붙였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리을 쭉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가거든요. 제가 인물 모드를 켜고 있어서 책을 가져다 대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제 얼굴을 흐릿하게 만드네요. 아무쪼록 실제 사전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 순으로 글자가 배열이 되어 있고요.
총 1234가지 단어가 실려 있어요. 역시 카피라이터답게 라임까지 신경 써서 단어 개수를 1, 2, 3, 4 이렇게 배열을 하셨죠. 그럼 여기서 몇 개 뽑아서 좀 읽어볼까요? 제가 마음에 드는 단어들은 전부 다 페이지를 모서리를 접어뒀거든요. 리을에 보면 레이디 퍼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14페이지네요. 114페이지. 레이디 퍼스트.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여전히 레이디 퍼스트와는 거리가 멀다. Ladies and gentlemen.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 사용하는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Ladies and gentlemen. 저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영어는 ladies, 혀도 안고 있네요. ladies and gentlemen. 여성이 앞으로 가 있는데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하고 나면 남성이 앞으로 온다 이거예요. 신사, 숙녀 이렇게 되잖아요. 참 이상하죠. 근데 사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쓰는데 이 차이를 콕 집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도 카피라이터 정철 선생님의 어떤 내공이 굉장히 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단어가 비읍에 있는데 157페이지 복도. 157페이지 복도. 복도. 그저 지나가는 곳, 그냥 통과하는 곳,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목적지가 되어본 적이 없는 곳, 좁고 길고 어두워서 더 쓸쓸한 곳. 그러나 좁고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는 것이 인생. 이방 저방 기웃거리다 끝나는 것이 인생. 복도를 가지고 인생에다 빗댔죠. 아주 멋진 비유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목적지가 되어본 적이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맨날 복도 지나다녔지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하죠. 책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또 단문이라서 몰입도도 좋고요. 근데 결코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어 하나마다 아주 굵은 뼈가 들어있어요. 이런 책을 읽을 때 저는 일부러 천천히 좀 읽습니다. 왜? 너무 빨리 읽어서 다 읽어버릴까봐. 그게 싫어서 굉장히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잠깐 이 책 출판되고 나서 한두 달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던데 저는 이런 책은 정말 오래도록 스테디셀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또 짧아서 좋아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5분, 그 다음에 커피 시켜놓고 픽업까지 그 사이에 3분, 이런 시간에 그냥 가방에서 툭 꺼내서 짧게 한 단어씩 읽으면 굉장히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철 선생님의 글쓰기가 제가 추구하는 어떤 글쓰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감히 제가 정철 선생님의 글쓰기에 올라탈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저 또한 글이 별로 길어봤자 좋을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소설이 아닌 이상 비소설은 꼭지마다 한 가지 의미만 잘 전달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페이지를 채우려고 질질 늘려 쓰는 게 트렌드 아닌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렇게 썼다가는 독자들의 관심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 항상 단문과 장문을 조합해서 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간도 그렇고요. 요즘 저는 이렇게 신간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요. 계약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저는 글 공장에 들어가서 글만 열심히 생산해내면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시간이 워낙 없어서 편집을 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영상을 앞에 찍은 것들과 다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채널에서
네, 제가 좋아하는 책만 소개해도 굉장히 재밌는 채널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제 입장에서 재밌다는 거고요.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시간 넘었네요. 네, 저는 자기 전에 또 글 한 편 써놓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열심히 글 써놓고 저는 잘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잘 자요. 네. 사람 사전 꼭 한번 기회 되면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